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한승훈입니다.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식부터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어제 저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1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제주도 전역이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이번 확대 지정은 제주 도민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죠. 제주의 우수한 생태계와 해양생물 자원을 보전하는 동시에 생태 관광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고요.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어제 승인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은 제주도 육상 전역과 해양 경계 5.5km에 이르는 지역까지 포함됐습니다. 잠시 후 파리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준공을 앞둔 제주국제공항 여객터미널 확충 공사가 부실 시공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KBS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전 남편 살해 사건과 관련해 시신조차 찾지 못한 유족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PD가 만난 사람에서 피해자 유족을 만나 심경을 들어봤습니다.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제주도의 허술한 관리로 1,000억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뉴스픽에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손보라입니다. 오늘 아침 프랑스 파리에서 제주 전역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한다는 좋은 소식이 전해졌죠. 그래서 오늘 제주의 시사용어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생물권 보전지역은 세계적으로 보전 가치가 뛰어난 생태계를 대상으로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건데요.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면서 지속 가능한 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971년 MAB라고 불리는 인간과 생물권 계획 총회에서 제안됐습니다. 생물권 보전지역은 희망 국가에서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가 심사를 통해 지정하는데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세계 생물권 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관리가 진행됩니다. 전 세계 122개 나라에 686곳이 지정돼 있으며 국내에는 제주를 비롯해 6곳, 북한에는 금강산 등 5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후 프랑스 파리를 연결해서 보다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뉴스는 KBS 단독 뉴스입니다. 제주국제공항 확충공사에서 부실 시공이 이뤄진 정황을 KBS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시공사는 공사 품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만 공항 사업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보도에 김가람 기자입니다. 여객 처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1,600여억 원을 들여 확충 공사를 벌여온 제주국제공항 여객터미널입니다. 2년 넘는 공사를 끝내고 준공 직전 부실 시공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터미널 지붕 구간에 덮개를 씌우면서 뭔가를 제거해낸 흔적이 보입니다. 곡선 구간에 덮개가 들어맞지 않자 임의로 고정 장치를 제거했다는 겁니다. 지붕 견본을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이처럼 아랫부분에 클립을 고정하고 양쪽의 지붕 덮개를 맞물리는 형식인데 이 클립이 빠졌다는 겁니다. 제거한 고정 장치 수백 개는 인부들이 나눠 가졌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당연히 갔다가 막걸리를 사드시던 저기 알아서 처리하세요 하면서 나한테 그거 몇 자루를 가져가라는 거야. 크레인을 타고 직접 지붕 위로 올라가 봤습니다. 육안으로도 클립이 빠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보입니다. 시공사는 부실 의혹을 부인합니다. 저 끝에는 있잖아요. 명확히 보이잖아요. 근데 저런 거는 좀 틀어져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와. 지붕 덮개를 잘라보니 설계와 다른 부실 시공 정황이 확인됩니다. 새로 시공된 지붕 덮개 면적은 약 8,000제곱미터, 축구장보다 넓습니다. 시공사는 작업자 실수로 판단된다며 전체적으론 설계보다 꼼꼼히 시공했다고 해명했고 감리 측에선 작업자가 편의를 위해 임의로 시공했다며 전수조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자신들도 피해를 본 상황이라며 문제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공항은 지난해 40일 넘게 강풍경보가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가나입니다.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의 범행 동기는 여러 가지가 혼재된 것으로 보인다는 검찰 추론이 나왔습니다. 살해한 전 남편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뼈 조각도 또 다시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안서연 기자입니다. 고유정이 전 남편 시신을 훼손한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 배관에서 뼈 조각들이 발견됐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담긴 뼈 조각들은 A4 용지 크기의 상자 반 정도 분량입니다. 뼈 조각 발견은 이번이 4번째로 DNA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피해자 뼈라고 추정할 근거는 없지만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바라고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검찰 수사는 답보 상태입니다. 구속기한이 내일로 끝남에 따라 법원에 기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여러 가지가 혼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 남편을 재혼 생활의 걸림돌로 생각한 데다 과거 결혼 생활에서 불거졌던 갈등, 이혼 이후 법정 다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고유정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당방위 차원의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기 위해 붕대를 감은 오른쪽 손에 대해 증거 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전 남편 유족들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고유정의 진술이 거짓이라며 송금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양육비도 단 한 달도 지급이 안 된 적이 없어요. 일시적으로 11개월치가 지급 일시적으로 된 적은 있어요. 한 번에 송금은.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은 본격적인 조사를 청주경찰이 할지 제주지검이 할지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제주시 애월항의 액화 천연가스 LNG 기지가 9월 준공 예정인데요. 사업을 담당하는 공기업 임원이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도에 문준영 기자입니다. 제주시 애월항에 준공 중인 액화 천연가스 LNG 기지입니다. 이 사업을 담당하던 당시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 LNG 지사장 A씨는 지난해 10월 건설업자 B씨에게 현금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최근 기소됐습니다. 제주시 연동의 아파트 100여 세대를 직원 숙소로 매입해주겠다며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입니다. LNG 기지가 준공되면 본사 직원들이 제주로 내려온다는 점을 서로 악용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 아파트 매입은 이뤄지지 않았고 업자가 이 내용을 한국가스기술공사 감사실에 제보하면서 비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사건이 이제 한 바로 이제 당사자 부고식 해임하고 무고식 발령을 좀 냈어요. 2월 1일부터 저희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고 제주검찰청에다가 이제 고발을 이제 접수를 한 겁니다. 검찰은 지사장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돈을 건넨 업자 B씨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제주도 공보관 55살 강모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언론비서관 40살 고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문대림 당시 민주당 도지사 후보가 경선 직후 후원자 등과 함께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들의 판단을 해치는 행위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제373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을 풀기 위한 도민 공론화를 다시 주장했습니다. 김 의장은 최근 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 사례를 보면 전문가가 했지만 부실한 것으로 입증됐다며 제2공항 역시 전문가의 말이라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도민의 집단지성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옥수수에 큰 피해를 주는 열대 거세미 나방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에서 발견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제주시 조천읍과 구자읍 옥수수 재배 농가에서 채취한 나방 애벌레 유전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 열대 거세미 나방으로 확인돼 현장 방제와 확산 방지를 위한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열대 거세미 나방은 아프리카 대륙 원산지로 2016년에 아프리카 43개국, 2018년 동남아시아 8개국, 올해는 중국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26일에서 27일을 기해 제주 지역에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장마의 경우 한반도 부근의 상층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장마 전선의 북상을 저지하면서 평년보다 일주일 늦어졌다며 아직 정확한 강수량은 예상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사업을 포함해 당초보다 1,820억 원 늘어난 1조 3,832억 원으로 1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에는 2020학년도 중고등학교 교복 구입비 24억 원과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 예산 30억 원, 아이비 운영 예산 3억 5천만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1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제주도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승인됐습니다. 기존에는 해발 200m 이상 한라산 중심으로 지정됐는데 이번에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가 된 건데요. 프랑스 현지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정대현 아시아 기후변화 교육센터 센터장 연결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정대현입니다. 네, 지금 프랑스에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낯설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제조정이사회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유네스코가 이제 유엔기구인데요. 네. 여기 여러 업무들 가운데 인간과 생물권 관련 그 내용들이 유네스코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인간과 생물권 관련 내용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가 국제조정이사회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생물권 보전 지역도 이 국제조정이사회의 하나의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생물권 보전 지역 관련해서 신규 지정을 하거나 또 기존에 지정돼 있는 생물권 보전 지역에 10년마다 정기 보고서를 또 제출을 해야 하거든요. 네. 그런 정기 보고서 검토. 이래서 이제 이 국제조정이사회는 이사국이 34개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저희 제주도가 확대 지정 신청을 했을 때 어제 이 이사회에서 통과를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은 겁니다. 네, 어제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1시쯤에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대 지정을 받는데 혹시 어려움은 없었는지요? 예, 특별히 어려움보다는 이 제주도가 생물권 보전 지역이 처음으로 2020년에 지정이 됐거든요. 네. 그때 지정을 받으면서 권고사항으로 이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첨부를 시킨 것이 제주도 경우에는 제주도 전체로 확대를 해서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을 받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7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예, 그래서 이 17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이 제주 특별자치도가 이 과연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가 등 여러 가지 논리 개발을 했다가 이제 작년 9월에 이제 최종 확대 신청할 것을 결정을 하고 제출을 했었는데 그러면 어제 이제 국제조정이사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정받는데 특별히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에 확대 신청을 했는데 어떤 부분을 좀 인정받았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확대 지정 신청서 내용들이 여기에 심의위원회로부터 검토를 받았는데 네. 어제 승인을 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다라고 이제 같이 내용도 발표를 해 주었습니다. 네. 국제조정이사회가. 그래서 그 내용을 그냥 핵심적인 걸 간단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네. 아시다시피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이 있습니다. 그 총회에서 2010년에 이 생물 다양성 목표라는 aichi
생물 다양성 목표라는 걸 채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주도가 이런 생물 다양성 협약 총회가 채택한 aichi 생물 다양성 목표를 포함해서 생물 다양성 전략 계획에 아주 부합한다. 그 승인 이유 중에 하나가요. 네. 예, 그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이 국제조정이사회가 이 강조를 했던 것이 국가 보호 지역, 이 생물권 보존 지역뿐만 아니고요. 국가 보호 지역의 통합 관리 및 협력 모델 기능이 가능한 그러한 관리 시스템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생물권 보존 지역을 관리하는데 기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보존이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이 발전,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이지요. 네, 선생님. 근데 그 2002년에 해발 200m 예. 이상 이제 면적으로 따지면 제주도의 45% 정도가 이미 유네스코 생물권 예. 보전 지역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이번에 17년 예. 만에 이번에 이렇게 제주 전역으로 확대가 예. 된 거지 않습니까? 그 예, 그렇죠. 제주 전역이 생물권 보전 지역이 된다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예, 우선 이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가 지금 현재 환경 교육을 굉장히 활발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환경 교육장으로서 이제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주도 주산업인 관광, 농업, 축산업 이런 주요 산업들의 지속 가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권 보전 지역, 이게 이제 생물 보전을 위해서 생활 활동을 제한하는 곳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도민들의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생물권 보전 지역 이 제주도에서 이 토지용이라든지 이런 다른 국내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이 확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그 법적 제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는 부정적인 이 확대된다고 해서 실제로 부정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대신에 이제 긍정적 영향으로 이제 이 생태 관광 마을 지정도 하고 친환경 브랜드 지정도 이제 좀 확대가 될 수 있고 이런 것을 통해 갖고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 더 연계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앞으로 이 제주도는 이번 확대 지정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될지 또 도민들은 어떤 노력을 보태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 예, 그래서 이 구체적인 관리 계획은 제주 특별자치도가 작년부터 조금 현재 수립 중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립 과정에 이 여러 이제 사회 단체라든지 이해관계 당사자 주민들 이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가지고 이게 관리 계획을 최종 확정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 관리 계획을 통해 갖고 이 활동 계획이 이제 구체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도민들은 적극적 좀 참여가 필요하죠. 비단 도민뿐만 아니고 이제 일반 이제 시민으로서의 도민도 되고 그다음에 기업체라든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환경 보존 또 지속 가능 발전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그런 이제 다양한 사회 부문들이 이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이 수립된 활동 계획도 추진력이라든지 이행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더 정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이번에 이렇게 확대 지정이 되기까지 참 고생 많으셨고요. 또 오늘 이렇게 멀리 해외에서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지금까지 프랑스 현지를 연결해서 정대연 아시아 기후변화 교육센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이죠.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한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뼈로 추정되는 물체만 수차례 발견했을 뿐 피해자의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PD가 만난 사람에서는 애끓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피해자 강 씨의 동생을 만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답답하죠. 근데 저희 부모님은 다음에 악하게 하지 말자. 좀 안 되는 문제에서 재판도 다른 진술을 했다는. 물론 그거는 이번에 고의적인 경찰 진술을 들었습니다. 모든 부분 다 반박했고요. 근데 꼭 하나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먼저 형님의 결혼은 양가 집안 사이에 취업을 당장 하기보다 형님이 계속 학업에 전념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권 진학 후에도 형님 수차례 유수기업에서 취업 제의를 받았고요. 학업을 위해서 거절까지 했습니다. 물론 동의가 있었죠, 상대방 측에. 취업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전후 사정을 무시한 채 고유정은 계속해서 형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감형을 받기 위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온갖 거짓말을 해서라도 형님을 무능력하고 그리고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자신의 감형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형님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지만 형님의 명예는 제가 목숨 걸고 꼭 지킬 것입니다. 자료가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무슨 경제적으로 모든 걸 부담다. 형님은 국립거점대학 공과대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지금은 박사과정 중이었죠. 공과대는 국가적 지원과 기업의 지원으로 많은 연구 과제를 할당받습니다. 그만큼 연구 수당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서 틈틈이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대러 생활비를 고유정에게 주었고 모든 공과금은 형님 자신의 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등록금까지 형님 자신이 벌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에서 금전적으로 지원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감당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양육비도 단 한 달도 지급이 안 된 적이 없어요. 일시적으로 11개월치가 지급 일시적으로 된 적은 있어요. 한 번에 송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육비를 매달 꼬박꼬박 지원하다가 애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육비를 일시적으로 끊으면 애를 볼 수 있을까 기대했죠. 너무 보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보여주지 않았죠. 형님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대가 산산조각 난 거죠. 그래서 밀린 11개월치를 일시에 송금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꼬박 한 달도 밀린 적이 없습니다. 그 밀린 것도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아들을 하나 잃었지만 저희 조카는 아버지를 잃었고요. 어머니는 잔혹한 살인범입니다. 두 명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킬 수 있는 건 형님의 명예와 조카의 안위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보험금이나 예금은 둘째 문제입니다. 저희는 무엇보다 아이의 미래와 그리고 정서적 안정을 원합니다. 조카의 장래를 위해서는 고유정의 친권을 하루빨리 상실시켜야 됩니다. 친부를 잔혹하게 살해한 자가 친모라는 이유로 친권을 유지한다는 것은 조카의 정서나 장래를 고려할 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인이 된 형님의 모든 권리는 제가 모든 걸 걸고 꼭 지킬 거고요. 가해자 측은 손가락 하나 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권리는 형님과 조카를 위해 모두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 저희 유가족의 입장입니다. 이건 정말 비참한 말인데요. 저는 경찰 분들과 그리고 언론사 분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성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온전한 시신을 모두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요. 힘들겠죠.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저희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꽃조차 피우지 못하고 간 형님의 시신을 조금이라도 수습하고 싶습니다.
머리카락 한 줌이라도 됩니다. 손톱 하나로도 돼요. 살점 한 조각, 뼈 한 조각이라도 됩니다. 그거라도 제발 찾아주세요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동생 된 입장으로서 너무 죄송하죠. 저희도 걱정이에요. 언제까지 방 한켠에 형님의 영정사진 하나 두고 물 한 잔 올려놓고 언제쯤 장례를 치러드릴 수 있을까. 마음이 정말 아파요. 강 씨의 시신을 찾아 장례라도 제대로 치러주고 싶다는 유족들의 바람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시신 일부가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비닐봉지 혹은 흰색 종량제 봉투 등을 발견하실 경우 국번 없이 112번 또는 제주 동부경찰서 형사 4팀, 지금 화면으로 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쏟아지는 수많은 기사 속에서 묻혀서는 안 되는 뉴스를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지난해 제주도 결산안을 심사하는 제주도의회 정례회가 오늘 폐막했는데요. 이번 정례회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죠. 제주도의 허술한 관리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에서 1,000억 원 이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백상규 정책자문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정책자문위원이란 자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인가요? 도의회는 전체 21분의 정책자문위원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정책자문위원 제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임명권을 도지사가 아닌 의장이 갖고 있고요. 네. 주요 업무는 현안 업무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인데 드라마에서 보시는 보좌관들의 업무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싶은데 네. 먼저 그 균특회계라고 불리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네,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겁니까? 예전에는 대도시 위주로 인구가 집중되고 대도시 위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정부 시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걸 만들게 됐고요. 네. 이 법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소위 말하는 균특회계를 만들게 됩니다. 이 회계를 통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이라든가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 사업들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요. 2007년도에는 약 6조 원 규모에서 2019년도 기준으로는 약 10조 원 규모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제주하고 세종은 균특회계 내에 별도의 계정을 두고 이 계정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지원받는 여러 유형의 그 국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균특회계, 이게 다른 국비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혹시 그 예산 운영에 있어서 장점이 있는 겁니까? 예,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국비라고 한다면 이제 국고보조금, 기금보조금, 균특회계 보조금이 있는데요. 네. 균특회계 보조금은 올해 제주도가 약 3,400억 정도를 이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균특회계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제주도가 다른 사업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장점이 또 있군요. 네. 근데 해마다 전체 균특회계 규모가 증가하는데도 제주에서 받는 지원금은 뭐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왜 그럴까요?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요. 2007년도 균특회계 총액이 6조 5천억 원일 때 제주도가 3,500억 원을 받았는데요. 네. 2019년도 균특회계 총액이 10조 7천억 원인데 제주가 3,400억 원을 받았습니다. 예산도 줄었지만 비중도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요. 이 구체적인 배분 기준은 기재부가 철저히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균특회계 제주 계정이 제주도가 이런저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기재부에서 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이렇게 조달하는 구조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 사업 발굴 노력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 의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균특회계인 경우에는 다른 국비와는 좀 다르게 네. 반납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제 배려가
온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 잉여금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다고요? 네,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서 이제 요즘에 최근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요.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좀 남는 경우가 있는데요. 균특회계의 목적 자체가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동안은 잉여금을 반납하지 않고요.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지자체가 별도의 신규 사업에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양보를 좀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잉여금들이 계속 쓰여지지 않고 누적되어서 계속 쌓이다 보니까 작년에 국회에서 좀 지적이 됐었고요. 19년도부터는 예산에 그 잉여금이 직접 포함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조금 어렵게 좀 설명될 수가 있어서 좀 적정한 비율을 들자면 제가 만일 생활비를 100만 원을 받아서 쓰는데 생활비를 다 쓰지 않고 조금 남깁니다. 그러면 다음 달 생활비에 그 100만 원에 얹어서 써야 되는데 또 남기거든요. 그렇게 1년을 쭉 지나와 보니까 한 40만 원이 남은 겁니다. 근데 저한테 생활비는 주는 분께서 당신은 생활비를 남기니까 당신이 남겨온 40만 원에 60만 원만 추가로 주겠다.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막상 겪어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의 돈이 필요 없으니까 필요한 만큼은 주겠다. 네, 이거 필요한 아니겠습니까? 만큼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 이런 기준 변화로 인해서 제주도가 얼마를 지금 손해를 본 겁니까? 정확하게 1,169억 원입니다. 올해 균특회계 예산이 3,400억 원인데요. 이 중에 1,169억 원이 예전에는 없던 전년도 2월금이라는 목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기재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2,200억 원입니다. 가령 작년에 기재부가 3,200억 원을 지원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기재부는 1,000억 원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쓰라고 준 돈을 쓰지도 못했다는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혹시 그 제주도 공무원들이 이게 일을 잘 안 해서가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보아온 제주도 공무원분들은 다들 이게 각자 위치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요. 다만 이번 균특회계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누적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계속 바뀌는 과정에서 그 잉여금의 존재하고 사용 방법을 좀 놓치지 않았나 하는 점이고요. 의회가 지금 주목하는 점은 과연 이런 예산 편성 기준이 바뀐 것이 그 기재부가 독단적으로 추진을 했느냐, 아니면 또 최소한 제주도에 어떤 예고나 통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주도는 어떤 대응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놓친 그 균특회계 아까 1,169억 원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이 금액 혹시 다시 찾아올 방법은 없을까요? 그 예산 편성 기준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이제 가장 먼저 기재부를 찾아가서 유예 기간을 요청을 했었어야죠. 이제 최소한 한 2년 정도를 유예해 달라 해놓고 2년 동안 그만큼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발굴해 냈었어야 되는 게 이제 제주도의 역할인데요.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지금 드러났고요.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기재부를 방문해서 무조건 달라 이렇게 하는 것들도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명분하고 논리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 균특회계는 일정하게 정해진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하수도 사업하고 이제 항만 같은 이제 사회 기반 시설에 쓸 수가 있는데요. 제주도 상수도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얘기하는 유수율, 그러니까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가는 중간에 새지 않고 가는 그 물의 비율인데요. 이 비율이 제주도가 40%대입니다. 이것은 그 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가장 최하위권의 그런 수치인데요. 문제는 2025년까지 제주도가 이제 인구 100만 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유수율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 100만 명이 되면 제한급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제한급수가 만약에 벌어진다고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에 갈등이 많은데요. 지금의 갈등하고는 전혀 양상이 다른 그런 갈등들이 이제 폭발할 수 있다는 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특회계에서 놓친 이 1,169억 원을 유수율 제고 사업에 투입하겠다 이런 논리로 기재부를 좀 적극 설득하고 협상해보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최종적으로 국가에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힘이 세다고 하는 기재부를 상대로 하는 그 예산 다툼이기 때문에
어떤 제주도의 최고 의사 결정자의 어떤 역량을 보여줄 좋은 기회라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의회하고 국회가 똘똘 뭉친다면 요번 그 균특회계 문제와 관련해서 좀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예산 탓만하면서 상하수도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의 허술한 예산 관리 때문이었다. 참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고요. 제주도에서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반론할 의향이나 의견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늘 아래 여름 햇볕이 강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함덕해수욕장은 이번 주 토요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직 개장 전이지만 백사장에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푸른 파도와 함께 더위를 잠시 식혀가고 있습니다. 네, 비 올까 봐 걱정 엄청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날씨도 너무 좋고 이제 막 좀 덥긴 한데 물놀이 하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낮 기온은 예년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어서 이렇게 볕 아래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있습니다. 22일인 이번 주 토요일에 협재, 이호, 곽지, 금능, 함덕해수욕장이 개장하고 다음 달 1일에는 나머지 6개 수욕장이 개장하며 피서객들의 발길을 붙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달리 내일은 하늘에 먹구름이 끼며 다소 흐린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겠고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천문조에 바닷물의 높이도 평소보다 높겠는데요. 해안가 저지대 만조대는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점 더 오를 텐데요. 다음 주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오늘 정례회를 마치면서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일어난 잘못된 행정 행위와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한 사과와 진상 조사를 정부와 제주도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앞으로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진실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부끄러움이 몰려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눈앞의 현실에는 눈 감고 있다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만 논평하는 건 아닌지, 현재 진행 중인 일방통행식 국책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가슴 아픈 질문을 던지며 이번 주 7시 오늘 제주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